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분서 좀 하다가 말았죠? 좀 남았죠, 분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세포막에서 저기 3단원 넘어갈 거거든요. 2단원 넘어갈 거나? 넘어갈 거거든요. 자, 분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생존 경쟁했었지? 그지? 경쟁을 하다 보면 만다고? 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놈들끼리 개체군들끼리 만다고 서로 경쟁을 하지. 경쟁을 하다 보면 만다고 서로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치? 그래서 만다고 야 너하고 나하고 나누자 해서 만다고 먹이하고 먹을 거하고 생활 공간을 마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분서라고 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죠? 북아메리카 솔새 같은 경우에도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데 위에 사는 놈도 밑에 중간에 사는 놈들 맨 밑에 사는 놈들 이렇게 나눈다고. 그죠? 피라미는 언어가 없으면 강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어요. 근데 어느 행님이 이렇게 왔어. 나 간다 하고 들어오면 행님 어디서 하면 나 치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죠? 가장자리 쪽으로 나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수소곤충을 먹어요. 은어가 뭘 먹고? 녹조류를 먹고. 은어는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 분서라고 부른다고. 그죠? 자, 물가에 사는 새들의 분서 보십시다. 보면 홍학 있고 청둥오리,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 야, 이름도 길다야. 그죠? 자, 검은머리 물대새하고 흰 물대새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죠? 자, 강가에서 먹이를 먹는데 물가에 사는 새들은 먹이를 잡는 공간과 방식을 달리합니다. 큰 홍학은 물속에서 작은 생물을 걸러먹고 청둥오리는 얕은 물이나 수면에서 식물 또는 곤충을 잡아먹는답니다. 자,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는 갯벌을 휘저으면서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으며 검은머리 물대새는 조개나 게를 부수어 먹고 흰 물대새는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나 곤충을 낚아먹는답니다. 서로 만다고 사는 공간이 비슷하고 먹이가 비슷한 지역에서 먹이를 얻는데 먹이 종류가 달라 안 달라? 달라지죠.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분서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따개비의 종간 경쟁에 의한 서식 공간의 변화 봅시다. 자, 그림은 조간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따개비종 A와 B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지역에 따개비종 A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네. 평균 수위가 여기입니다. 평균 수위가 여기인데 밀물이 들어오면 높아졌다가 썰물이면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따개비종 A는 뭐한다고? 싹 다 분포해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죠? 따개비종 B는 평균 수위까지만 이렇게 분포해요. 그죠? 그럼 같은 서식 공간이 겹쳐 안 겹쳐? 겹치지. 그럼 따개비종 A하고 따개비종 B가 이렇게 있을 때는 A 입장에서 보면 내려가고 싶은데 안 되겠네. 쟤들이 버티고 있네. 가려면 뭐한다고? 우리하고 쟤들하고 한판 떠야 돼. 떠야 되니까 나도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지 말자 해서 우리는 위에 사는 거야. 야, 니네 밑에 살아. 이렇게 밑에 사는 겁니다. 서식 공간을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분서라고 부른다고. 그죠? 그래서 따개비종 A만 있을 때는 전부 다 사는데 B는 여기 아래쪽에서만 살아. A는 위아래 다 살고. 같이 살면 A가 위쪽에 B는 어느 쪽에? 아래쪽에. 이해됩니까? 나누어져 산다 이 말입니다. 자, A종은 살 때 A종은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평균 수위 위쪽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 A종은 평균 수위 위쪽과 아래쪽에서 모두 서식합니다. 그죠? A종은 평균 수위 위쪽과 아래쪽에서 모두 서식합니다. B종은 건조한 환경에 내성이 약해서 평균 수위 해수면 위에는 살 수 없고 B종은 평균 수위 아래쪽에만 살지 수위 아래쪽에서만 서식한답니다. 자, 아래쪽은 A종과 B종 간에 만다고 경쟁을 했어.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네. 그래서 B종이 아래 살고 A종이 위에 사는 겁니다. 그죠? 자, A종과 B종 사이에 생태지가 겹침으로 종간 경쟁을 한 결과에 경쟁에서 이긴 B종만 서식합니다. 그죠? 밑에 속에는 살아 못 살아. 그래서 못 살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분서도 있는데 같이 살아가야 돼. 같이 살아가는데 야, 서로 도움을 주자. 서로 사는데 야,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사니까 별로 안 좋아. 예를 들면 내가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커피숍을 해. 커피숍을 하는데 커피숍을 하는데 케이크도 팔았어. 케이크 파니까 장사가 잘 돼. 근데 우리 옆집에 뭐야? 꽃집이 있어. 꽃집은 그닥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쫑꾸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도 만들어가지고 무슨 케이크도 만들고,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까지 했어. 장사가 잘 돼. 잘 돼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집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 테이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요게 화분을 안 갖다 가지고 이 집 주인한테 꽃 좀 싸게 줄 수 있어요? 드리죠. 돼가지고 아침에 가서 오면 꽃을 바꾸라고, 매일매일 꽃 바꾸라고, 꽃을 바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그럼 이 아줌마 좋아, 안 좋아? 좋겠지. 그죠? 오늘은 무슨 꽃이 좋아요? 요즘에 무슨 꽃이 좋아요? 요즘에 개나리가 좋아요. 개나리,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개나리 꺾어가지고 매일매일 꽃을 바꿔주세요 하면 싼 가게, 조금 더 싼 가격에 하는 거야. 그럼 꽃집 주인도 좋고, 이 커피숍 주인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지? 공생이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학원을 이렇게, 선생님 학원 하니까. 자, 밑에 수학 학원 있어. 위에 영어 학원 있어. 그죠? 수학 학원 원장하고 영어 학원 원장이 맨날 싸워. 그럼 서로 잘 되겠니? 안 되지. 싸우면. 그죠? 예. 수학학원이 이렇게 있는데 수학학원 원장님 수학학원 다니면서 상원이가 수학학원 선생님 영어 학원 추천해 주세요. 그래? 여기 위에 있는 원장님이 잘 가르치시던데 한번 가봐. 내가 상담을 시켜줄게. 상담 일정 잡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배웠더니 영어 잘 가르치죠. 그래서 다녀. 그럼 수학도 다니고 영어 다녀. 그럼 영어 학원 원장님도 영어 학원 다니고 있던 재영이가 선생님 우리 수학학원 소개시켜요. 그래? 그래서 여기서 밑에 소개시켜줘. 그래서 달래요. 그러면 서로 애들이 늘까 안 늘까? 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도 늘어 안 늘어? 늘겠지. 그죠? 이게 뭐야? 상리공생이야. 서로한테 뭐가 주는 거야? 이익이 되는 거야. 공생. 첫 번째 뭐라고? 상리공생입니다. 두 개체군이 상호작용 모두 이익을 얻는 경우야. 알겠습니까? 그죠? 둘 다 이익이 되는 거야. 자, 흰동가리와 말미잘. 동백꽃과 동박새. 지으류의 균류와 조류, 홍가식물과 뿌리역 박테리아랍니다. 자, 흰동가리와 말미잘 봅시다.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만다고 이렇게 먹답니다. 자, 동백꽃과 동박새. 동백꽃은 동박새에게 꿀을 제공한다. 야, 너 꿀 먹어. 그죠? 동박새는 동백꽃이 만다고 수분을 돕지. 우리가 벌하고 꽃의 관계도 똑같죠? 꽃은 벌한테 뭘 줘? 꿀을 주지. 근데 벌은 꽃한테 뭐 해줘? 수분시켜주지. 옮겨 다니면서.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균류는 조류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서 균류에게 만다고 양분을 제공한답니다. 그렇답니다. 자, 청소 놀래기와 도미의 아가미, 청소 놀래기는 도미의 아가미와 입속 찌꺼기를 먹이에서 얻고 도미는 아가미 만다고 입 청소해 주는 거야. 내가 입 벌리면 악어새가 입 벌리면 아가 입 벌리면 악어새가 와서 뭐야? 그 먹이를 먹어. 찌꺼기를. 그지? 그럼 악어새는 먹이 먹어 좋고 악어는 뭐야? 양치해서 좋고. 둘 다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래. 그렇게 된다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건 무슨 공생? 상리공생이야. 자, 편리공생이야. 자, 편리공생은 아저씨, 핸드폰 아저씨. 자, 편리공생은 자, 밑에 수학학원 원장이 있었어. 위에 영어학원 원장이 있었어. 자, 상원이가 선생님 수학하고 영어학원 소개시켜서 그래 여기 가봐 해서 여기 갔어.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영어학원 원장이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재영이가 선생님 우리 수학학원 근처에 좋은 데 없어요? 잘 모르는데. 선생님 수학 잘 모른다. 네가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야, 네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했어. 이건 뭐야? 여기를 나쁘게 한 건 아니지. 그지? 더 안 주지 않은 거지. 이게 무슨 공생이야? 편리공생이야. 한쪽만 이익을 받아. 나머지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이게 무슨 공생이야? 편리공생이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편리공생. 두 개체군 중에서 한쪽만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편리공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빨판상어와 거북, 착색난초와 나무, 까치와 나무, 황노와 물새, 따개비와 혹등고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죠? 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빈병을 밖에다가 내놨어. 내놓으니까 병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뭐야? 그 병주와 가지고 가서 돈을 하지. 그럼 나는 뭐 한다고? 내가 안 치워도 되지. 그죠? 그럼 그분들은 가져가서 맘대 돈이 되지. 서로 좋아, 안 좋아? 서로 좋은 거지. 그죠? 상리공색이죠. 자, 빨판상어는 거북이의 몸에 착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하고 먹이를 얻으면서 보호를 받지만 거북이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런가 보다 하네. 거북이 기분 나빠. 내 옆에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야, 빠져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나빠. 자꾸 따라다녀. 거북이 이야기해. 야, 너 스토킹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죠. 자, 착색난초가 나무 있습니다. 착색난초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며 수분, 매개자가 쉽게 접근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갖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답니다. 그렇답니다. 황노와 물새가 있습니다. 여기 물새가 있지. 황노가 있지. 물소가 있지, 물소가. 물소가 이렇게 습지대가 있거든. 그죠? 풀이 많은 지역을 쓱 지나가. 그러면 황노가 거기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메뚜기나 이런 그 풀잎에 있는 벌레들이 튀어 안 튀어? 튀지? 그럼 황노가 가만히 있다가 뭐야? 톡 잡아먹는 거야, 튈 때마다. 톡 먹어. 그러면 황노는 이익이 돼, 안 돼? 먹이를 먹었지? 잡아먹었잖아. 근데 물소는 별로 이익이 있어? 없지? 손해야? 너 내려와, 이 새끼야, 빨리. 기분 나쁘네, 이 새끼 뭐라. 야, 돈을 내야지, 이 새끼야. 택시를 탔으면. 이거야. 물소는 별로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그죠? 네. 이게 편리공생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맞죠? 그지? 정말 나쁜 새끼가 하나 있어. 어떤 새끼야? 기생이야. 죽여버린다. 핸드폰 빨리 안 꺼내? 너도 올려놔, 이 새끼, 빨리. 초딩이야? 자, 기생입니다.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죠? A는 B한테 뭘 줘? 이익을 줘요. 그죠? 근데 B는 A한테 뭐요? 손해를 끼쳐요. 이게 뭐야? 기생이야. 그죠? 예전에 선생님, 내가 가르쳤던 애가 자는데 경기도에 있는 산업대학을 갔어요, 걔가. 지금은 이름 바뀌었지, 산업대학이. 무슨 대학으로 바뀌었더라? 하여튼 몇 학번인데 아직 군대 제대하고 다시 가고 있는데, 걔네 엄마하고 연락을 한번 했는데 얘가 경기도에 있는 산업대학이니까 집이 멀잖아. 북면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니까 뭐야? 원래 기숙사를 갔어요.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 때 그때 코로나가 막 창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딸 텐데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밤에 있는데 같은 과에 친구가 전화 왔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야, 얘는 친구는 집이 서울이야.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출퇴근해야지. 학교를 왔다 갔다 해. 야, 나 차가 끊겨서 그런데 기숙사에 좀 자면 안 돼? 좀 재워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야, 안 돼. 요즘 코로나라서 기숙사에서 아무 자면 안 돼. 그래갖고 단속했거든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야, 괜찮아. 내가 살짝 들어갈게. 몰래 들어갈게 해가지고 부탁하니까 촌애 애들이 그렇죠. 서울 애들이 뺀질뺀질하죠. 부탁하니까 뭐야? 야, 그럼 너 조심해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와서 합법 채워줬어. 채워주고 나가다가 이 새끼가 잡힌 거야. 누구한테? 사감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잡았어. 야, 너 누구야? 에? 도망가면 되잖아. 맞지? 아니, 사감이 넌 누구야 하면 몰라 이 새끼 하고 도망가면 되지. 너 이리 와. 따라간 거야. 야, 너 지금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친구 방에 이렇게 있는데 귀호가요. 귀호 집에 방에서 사고 왔는데요. 너 이리 와. 귀호 이리 와. 해가지고 귀호가 잡아. 너 얘 왜 재웠어? 어제 친구가 차가 끊겼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싹 빌었어. 이 새끼는 갔어. 싹싹 빌었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뭐 되겠어? 강퇴당했어,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강퇴당했어. 당해가지고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하러 가야 되지.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 고시원에 갔어요. 바퀴벌레 나오는 고시원에. 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뭐 집에 돈 많으면 아파트 하나 사. 가면 되지만. 재벌이야. 그래서 고시원에 샀는데, 고시원에서 벌레 나오지, 환경 안 좋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더래.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걸린 새끼가, 이 새끼 나쁜 새끼가. 그러더래. 야, 그러면 우리 방 하나 같이 얻어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알아봐. 간 거야. 이 친구가. 막 알아보러 다닌 거야, 애가. 혼자서. 애가. 오라보러 다니는데, 야, 그 돈은 얼마나, 야, 그 돈은 없을 것 같은데. 야, 나 안 될 것 같다. 열받 안 받아. 열받지? 이게 뭐야? 한 놈은 이익을 봤다고 한 놈 뭐야? 손해를 끼친 거지. 그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글쎄, 서울에 가면, 뺀질이들 조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밑에 수학학원 있었어. 수학학원 원장이면 상원이가, 선생님, 영어학원 소개시켜주세요. 그래? 여기 위에 있는 영어 선생님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영어학원에 갔어. 그래서 소개시켰어. 그럼 영어는 애 늘었지? 그죠? 재영이가, 선생님, 밑에 수학학원 어때요? 그 개쓰레기야, 새끼야. 그냥 어떻게 돼? 그거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지만 내가 상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쉽게 문제 풀다가 뭐 벅대고 막 그러더만, 야, 가지마, 딴 데 가. 어떻게 돼? 손해지. 그래요, 선생님? 그래? 여기 다니고 있는 동규가 있었는데, 동규야, 우리 영어 선생님 갔는데 그 쓰레기래. 돼, 안 돼? 아니지. 그게 기생이죠. 맞죠? 그죠? 왜, 걔들 몸에 기생충 있잖아. 그죠? 그 기생충이 몸에서 걔가 먹는 양분을 쪽쪽 빨아먹어, 안 빨아먹어? 빨아먹지. 근데 걔는 자기 양분을 주면서 자기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뭐라고? 기생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그죠? 한쪽 생물이 다른 쪽에 뭐 한다고? 피해를 주는 겁니다. 피해를 주는 경우를 우리가 기생이라고 합니다. 숙주가 있고 기생생물이 있어.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 강아지가 좀 이상하다.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 그죠? 강아지 몸에 기생충이 이렇게 있어. 이때 이 강아지는 뭐야? 숙주라고 하는 거야. 그죠? 요놈이 뭐야? 기생생물이죠. 기생충이. 맞죠? 그죠? 나중에 대학 갔는데 과에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야, 내 방학 때 갈 데가 없던데 니네 집에 좀 있으면 안 될까? 그래? 알겠어, 했어.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고 임용고시 공부한다고 학교 선생님 되려고 임용고시 공부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일주일만 있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일주일만 있자. 와가지고 뭐 한다고? 내가 사놓은 라면 먹어, 밥 먹어, 반찬 다 먹어. 엄마가 고기 재워놨는데 고기도 구워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못하겠어. 저 새끼가 저거 뭐 저러지? 이런 건 뭐야? 다 먹고 다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야? 야, 나 간다 하고 이제 갔어. 이게 뭐야? 기생이지. 기생충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숙주. 자, 기생관계에 손해를 입는 생물을 뭐라 한다고? 숙주. 그 다음에 기생생물, 이익을 얻는 생물입니다. 내 주변에도 있는지 봐. 야, 니네 주변에 내 친구가라고 저기 붙어 있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저 새끼가 편리공생인지 상리공생인지 기생인지 잘 봐야 돼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사람과 기생충,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자, 새삼과 다른 식물, 겨울사리와 다른 식물이 있답니다. 그죠? 요충 같은 거. 사람 몸에서 영양분 쪽쪽 빨아먹죠. 그죠? 자, 개에서 진드기, 피 빨아먹죠. 맞죠? 네. 자,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충 있습니다. 자, 기생벌은 다른 곤충의 애벌레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애벌레에서 양분을 쪽쪽쪽 빨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죽겠죠, 그죠? 자, 새삼과 다른 식물. 새삼은 다른 식물의 덩굴을 감고 뿌리를 침투시켜. 자, 뿌리를 침투시켜 물과 양분을 만다고 뺏어 먹는답니다. 겨우사리와 다른 식물. 겨우사리는 다른 식물의 줄기에 뿌리를 박아서 양분과, 그렇죠? 겨우사리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겨우사리가 몸에 좋아요, 사람한테는. 있으면 여기가 겨우사리가 이렇게 나지.
그죠? 여기에 막 나요. 그럼 이 나무가 쭉 빨아먹는 건 뭐 한다고? 지가 빨아먹는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입니다. 포식이 뭐야? 잡아먹는 놈이지. 피식은 잡아먹히는 놈이지. 그죠? 스라소니가 있습니다. 소니가 있고 눈신토끼가 있어요. 누가 포식자야? 스라소니가 포식자지. 눈신토끼는 피식자지.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포식자. 잡아먹는 생물이죠. 피식자는 먹이가 되는 생물입니다. 그죠? 갑자기 포식자가 증가했어. 그죠? 치타 수가 많아졌어. 치타의 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톰슨 가젤의 수는 뭐겠어? 줄어들겠지. 그죠? 톰슨 가젤이 줄어드니까 치타의 새끼들이 굶어 죽겠네. 사냥이 안 되니까. 그죠? 포식자가 감소해. 그럼 감소하니까 다시 피식자가 톰슨 가젤이 증가하겠네. 그죠? 이 사이클이 계속 만나고 반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자, 먹이사슬에서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서는 서로 개체군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식자의 개체수와 피식자의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몇 년 주기? 그 10년 주기. 그죠? 개체수와 개식자의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자, 포식자나 피식자는 개체군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식자의 개체수의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포식과 피식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것만 볼게요. 자, 개체군 A입니다. 개체군 A는 이익을 받았어. 개체군 B는 이익도 손해도 없어. 이거 뭐야? 무슨 관계? 편리공생이지. 개체군 A는 나에서 A도 이익을 받고 B도 이익을 받았네. 둘 다 개체군의 이익이 늘었네. 상리공생이지. 그죠? 기생생활하면 A는 손해를 보고 B는 뭐? 이익을 받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그런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포식자는 얘가 포식자가 되겠죠. 얘가 피식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 풀어보십시오.
자, 봅시다.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표시한 것을 습하십시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개체군 사이의 종간 경쟁이 당연히 심해지겠죠. 그죠? 자, 편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두 이익을 얻는 겁니까? 모두가 아니지. 한쪽만 이익을 얻지.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고. 그죠?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은 숙주가 아니고 뭐야? 기생생물. 자, 각 예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을 보기에서 고르십시오. 치타와 톰슨 가젤, 포식과 피식. 자, 회충은 사람의 몸속에 살면서 양분을 빼먹고 기생. 동백것은 동백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동박새는 동백꽃에게 숲을 돕는다. 뭐? 상미공생. 빨판상어는 거북의 몸에 붙어 쉽게 이동하고 먹이를 얻어먹지만 거북은 이익도 손해가 없다. 뭐? 편리공생. 먹이가 같은 집신벌레가 두 종을 함께 배양하며 한 종은 살아남지만 다른 종은 개체수가 줄어든다. 뭐? 종강경쟁. 자, 피라미는 하천의 중앙에 살다가 은어가 이제오며 하천의 가장자리 이동하고 뭐라고? 분서. 니은이 되겠죠. 자,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솔새 세 종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떤 숲에 서식하는 솔새종 A, B, C는 생태적 지위가 중복됩니다. 이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살며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달리합니다. 뭐라고? 분서죠. 그죠? 네. 자, 가는 집신벌레 두 종을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애기 집신벌레. 그 다음에 집신벌레. 자, 혼합 배양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애기 집신벌레는 줄었네. 전체 수가 한 요만큼 됐었는데 그 집신벌레가 이렇게 감소하네. 자, 나와 같이 두 개체군 사이에서 심한 경쟁이 일어나 한 개체군이 도태하여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입니까? 경쟁 베타의 원리. 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되십니까? 그죠? 단순히 싸우는 것까지는 뭐? 경쟁. 싸우다가 한 종이 사라져.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건 뭐? 경쟁 베타의 원리. 됐습니까? 네. 자, 군집의 천입니다. 보십시다. 자, 가와 나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일시 일어나는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 천이가 뭐라 했어, 내가? 천이가 뭐야? 식물 군집의 환경이 많은 거야. 생물 환경이 변하는 거지. 변화가는 겁니다. 생물 환경이 변해가는 걸 뭐라 본다고? 천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용암지대.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용암지대. 건성천이야? 습성천이야? 그렇지. 건조한 지역이지. 건성천이죠. 그죠? 자, 딱딱한 돌멩이가 있었어. 용암이 생겨가지고 막 벌어가지고 용암이 식으면 토양이 있니? 처음에는 없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가 생기겠지. 바위가 쪼개지면서 저간 작은 조갈도 생기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기쁠까? 너희 왜 그렇게 기뻐? 좋아 죽겠어? 범수야, 우진아, 우리 좋아 죽겠어? 학원 오는 게 좋아? 그럼 가지 마. 있어라. 나랑 계속 있어보자, 오늘. 나 오늘 12시까지 수업이는데 한번 있어보자. 자, 변해가는 걸 뭐라 본다고? 천이라고 하는데, 자, 지유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양이 생기면 뭐가 생겨? 풀이 생기지. 초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풀떼기, 그죠? 그리고 나서 작은 나무, 관목이 들어오지. 그죠? 관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뭐 생겨? 양수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음수림이 이렇게 올라오네. 슝 올라가서 호남림이 됐어. 양수림이 먼저 생겨서 양수림이 먼저 가시지. 그지? 그럼 여기가 극상이지. 극상에서 누가만 남아? 음수림만 이렇게 남는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극상에 있는데, 그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강원도에 불 많이 났죠? 경상도에도 불 나고. 불 나가지고, 홀랑 태워 먹었어. 다 태워 먹었어. 그죠? 네. 그러고 나면 산이 어떻게 돼? 새카맣겠지? 태우고 가보면 속이 타겠지, 불 지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하겠지, 그죠? 있는데, 그럼 그 다음날 봄 되면 뭐가 올라와? 풀이 올라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초원부터 시작해요. 지리부터가 아니고. 그죠? 땅 속에 씨앗이 있었고 뿌리가 있었지. 그래서 풀들이 올라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관목이 되고 이렇게 다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천이보다 빨라요. 한번 해봤잖아. 그지? 한번 해봤고 타면서 이 나무들이 타면서 이 양분들이 토양에 많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극상까지. 아시겠습니까? 천이가 빠릅니다.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다음 넘겨. 방향국법입니다. 대빵 중요합니다. 우진아, 밀도 대우해. 밀도, 뭐, 넓이, 면적분해. 뭐야, 면적분해 개체수. 빈도는, 빈도는, 피도는, 내가 밀도는 쉽다 했지. 면적분해 개체수라니까. 그리고 전체 방향구의 면적, 한글만 알면 다 알겠다, 이 새끼야, 그거는. 그걸 누가 몰라. 보고 읽으면. 빈도 뭐라 했어? 빈방이라고 했어, 안 했어? 방향구수분의 방향구수. 피도는 면피라고 했지. 면적분의 면적이라고. 기억나? 나요. 내가 지난 시간에 빈방이라고 하고 면피라고 했어, 안 했어? 명절 때 니네 만나면 엄마 아빠들 만나가지고 뭐 고스톱 치시지 않니 하면서 뭐 피박이 뭐 피가 5개 이렇게 하면서 했어, 안 했어? 기억나요? 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이 빈도가 뭐지? 이렇게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안 된다고. 하나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극한의 면적을 봅시다. 자, A종 있습니다. 면적. 자, 밀도. 그죠? 면적이 얼마야? 2제곱미터네. 맞죠? 근데 A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12. 그죠? B의 밀도. 자, 똑같습니다. 면적은 2제곱미터. B가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C 개체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2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빈도. 방향구 수분의 방향구수. 방향구 몇 개 있어? 2개 있네. 그죠? 2개에서 뭐 2개 다 나타났네. 2개의 다 방향구에다가. B종도 2개의 방향구에 2개가 다 나타났네. 그 다음에 C종은 2개의 방향구 중에 1개만 나타났네. 여기에만. 여기에만 있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피도 값은 피도 해봅시다. 피도는 자, 뭐 분의 면적분의 면적이지. 전체가 1제곱미터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요 면적 하나가 얼마라고? 25분의 1제곱미터겠네. 그러니까 0.04제곱미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A종의 개체수, 면적. A종이 차지하는 거. 잘 봐. 전체 2제곱미터인데 A종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왔네. 그러면 0.04 곱하기 6 하니까 뭐야? 6, 4, 24. 0.24가 됩니까? 빨간 게 A네. 소리 죄송합니다. 자, 빨간 게 A네. 자, 그러면 2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네. 11개 얼마야? 0.44야. B종은 면적은 똑같이 2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0.64, 24. 2.3입니까? 23입니까? C종은 2제곱미터 분의
하나, 둘, 세 개 나타났네. 0.12가 나오겠네.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상대 밀도, 빈도, 피도 값 다 구했어. 밀도, 빈도, 피도 값 다 구했으니까 이걸 뭘로 바꾼다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로 바꿔야 된다며. 그죠? 얘 다음에 얼마? 1. 얘 다음에 얼마? 1. 얘 다음에 0.5. 자, A종, B종, C. 상대 밀도. 전체 얼마? 2.5분의. A종 얼마? 1. B종도 2.5분의 1. C종은 2.5분의 얼마? 0.5.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야? 40. 자, 얘 40. 그럼 얘도 40. 그럼 얘는 20. 합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돼요. 30이 나왔다. 이상한 거야. 상대값이니까. 합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상대 밀도 했고, 빈도 해줘, 이거. 죄송합니다. 상대 빈도입니다. 빈도 보고. 상대 빈도죠. 쏘리. 그 다음에 상대 밀도. 자, 얘 얼마? 6. 얘 얼마? 3. 얘 얼마? 3이네. 다 다음 얼마? 9. 10이네. 12분의 6. 12분의 3. 3 맞지? 12분의 3이네. 그죠?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이네. 50. 그럼 당연히 얘는 25. 얘도 25겠네. 돼요? 그죠? 상대 피도값. 얘 더하면 되겠네. 요거 계산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값을 다 더해. 요 값을 짜잔짠짠짠짠 더해. 이걸 뭐라 불렀어? 뭐라고? 네, 중요치라 불렀죠. 기억나요? 아십니까? 그지? 중요치가 제일, 소연아! 중요치가 제일 가장 큰 생물이 뭐더라? 5점종 이제. 우점종이지. 그죠? 윤소연 씨, 제일 작은 거 중요치가 뭐라 불렀어? 중요치가 제일 낮은 거 뭐라 부르더라? 희소종입니다. 그죠? 중요치는 제일 높진 않지만 그 생태계를 있어가지고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그런 종을 무슨 종이라 불렀어? 지원아? 핵심 종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핵심 종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해. 그래서 그놈이 나타나면 얘는 이런 환경이겠구나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종을 뭐라 불렀어? 딱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는 얘가 나타나네. 그럼 얘는 이런 환경이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래, 지표종입니다. 그죠? 에델바이스가 어쩌고저쩌고 해 나왔잖아, 지난 시간에. 고산 1500m 이상에서만 에델바이스가 서식해가지고 에델바이스가 산에 갔더니 유럽에 놀러 가가지고 산에 올라간대. 그래서 기차 타고 쭉쭉쭉 올라갔더니 보니까 뭐야? 무슨 꽃이 있어. 검색해봤더니 저 에델바이스네. 고산지대네. 1500m 이상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게 뭐라고? 지표종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봐봐봐. 칠판 봐. 그래프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잘 보십시오. 자, A하고 B가 단독 배양했을 때는 점선입니다. 근데 같이 배양하니까 실선입니다. A도 뭐 했어? 개체수가 줄었지. B도 개체수가 줄었네. 이거 뭐야? 경쟁이죠. 순간 경쟁. 그죠?
자, C를 단독 배양하면 점선인데 같이 배양한 D하고 같이 배양하니까 C는 늘었네. 근데 D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 뭐야? 편리공생. 그죠? 같이 배양하니까 단독 배양하면 E가 이렇게 되는데 같이 배양하니까 늘었네. F도 느네. 뭐야? 상리공생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 안 돼? 그래프로도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서로 다른 개체군 X와 Y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때 이익과 손해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중 A와 B의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자, A와 C는 상리공생. A와 C는 상리공생, 종간경쟁,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냅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그래프부터. 잘 봐. 봐봐. 잡아봐. 잡아봐요. 얘가 이렇게 늘었어. 이렇게 넣으니까 뒤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따라서 늘어 안 늘어? 늘지? 그죠? 근데 얘가 넣으니까 어떻게 했어? B종이 넣으니까 A종이 뭐하고 있어? 떨어지네. 그죠? A종이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니까 B종도 뭐합니까? 따라서 떨어지네. B종이 떨어지니까 다시 A종이 뭐하고? 이렇게 느네. 이거 뭐야? 이게 포식과 피식이지. 포식과 피식 관계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자, 봅시다. 오른쪽에 일사분면 봅시다. 일사분면 보니까 여기에 B에 있는 놈은 X도 이익이 되고 Y도 이익이 되지. 이건 누구야? 상리공생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면 X는 이익인데 Y는 뭐가 돼? 손해가 되네. 뭐가 됩니까? 포식과 피식이지. 그죠? 자, 여기 오니까 둘 다 뭐가 됩니까? 손해죠. X도 손해가 되고 Y도 손해네. 이건 뭐야? 종간 경쟁이지. 개체수가 함수하겠죠. 종간 경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돼요? 아, 그렇겠네. 되셨죠? 문제가 좀 많아요. 쭉 풀어보십시오. 싸그리 다 풀어보십시오. 어디까지? 고난도 문제까지. 120페이지까지. 할머니 집 가면 와이파이 안 되잖아. 돼요. 할머니 집 와이파이 잘, 빵빵하게 잘 터져요. 좋겠다, 이 새끼라. 자, 신경계입니다. 자, 우리 2단원 넘어갑니다. 자, 1단은 다 끝났어요. 이만큼이. 끝나고. 자, 그래서 생물이 일단은 내용 별거 없죠. 그죠? 사실 여기까지는 정말 별로 내용 없어요. 내용 없고, 여기 뒤에, 그나마 여기서 좀 내용이 좀 있었지. 앞에 요거는 정말 별거 없었잖아. 생물의 특성 나오고 뭐 있고 뭐 바이러스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고 별로 내용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2단원이. 2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야. 계산 문제가 나와요. 너희가 좋아하는. 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신경계입니다. 자, 우리가 뉴런 배웠지? 중3 때. 그죠? 신경계를 구성하는 뭐라?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어떻게 생겼어? 뉴런이. 이 아저씨가 이렇게 생겼대. 실제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 생겼는데 나는 간단하게 그려요.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뭐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그죠? 뾰족뾰족 튀어나왔어? 안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지? 이런 걸 뭐라 불러? 튀어나온 거를 돌기라고 불러요. 그지? 그래서 앞쪽에 튀어나왔네. 가지돌기예요. 뒤쪽에 길쭉하게 튀어나왔지? 여기는 뭐라 불러? 축삭돌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봤지? 중3 때. 그죠? 축삭돌기 부분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야?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마리집이라고 불러요. 마리집이라고 하거든요.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고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있어요.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뭐라 불러? 마리집 뉴런이라고 불러요.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야, 소매 없는 거 뭐라 불러? 그래, 민소매. 민마리집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민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집이란 거 원래 여기에 축삭돌기 뉴런에 슈반세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슈반세포라는 게 쭉 늘어가지고 꼬인 겁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 여기가 절연체 부분의 역할. 여기는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무관계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여기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지. 축삭이. 그지? 축삭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있어요. 이 부분을 뭐라 불러?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요. 용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전기가 통해요. 전이가 나중에 탈분극이 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전기가 가는데 이렇게 가거든요. 전기가 쭉 가다가 여기를 건너뛰어요. 뚱 하고 건너뛰어요. 쭉 가고 뚱 건너뛰고 쭉 가고 뚱 건너뛰고 뚱 건너뛰고 뚱 건너뛰고 뚱 건너뛰어. 그럼 얘는 쭉 가는데 누가 빨라? 그 밑에 게 빨라요. 요 놈이. 이렇게 요 부분을 건너뛰는 걸 우리가 도약전도라고 불러요. 여기를. 알겠습니까? 용어니까 틀어놔 놔두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하나의 세포야. 세포야. 이상하게 생긴 세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세포냐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달라요. 근육세포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그죠? 신경세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핵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들은 이렇게 있어. 세포막이 있고, 여기 핵이 있지.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세포질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배웠잖아. 여기 이렇게 소포체가 있고, 그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같이 배웠지,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을 핵이라 부르고, 이걸 뭐라 불러? 1학년 때 했지? 세포막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핵과 세포막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을 뭐라 불러? 세포질이라 불러요. 질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질에 해당되는 성분이 바로 뭐라고? 신경세포체예요. 알겠습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용어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봅시다. 뉴런,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 뉴런을 신경세포라고 불러요. 신경계잖아, 계. 얘들아, 계지. 그죠? 생물의 구성 단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랬어? 세포지. 그죠?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동물이니까 기관계에 해당된다고. 우리 앞에서 기관계 4개 배웠지? 생물에서.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래서 뭐 배워 이제? 신경계 배우는 거. 신경계 배우고 나면 뭐가 돼? 면역계 배워요. 면역계. 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입니다. 자, 뉴런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있어? 가지돌기 있네. 축삭도 있네. 신경세포체도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체,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으면 뉴런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한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 뻗어나온 짧은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많은 역할을 한대. 받아들인대. 신호를 받는 곳이네. 수신기네. 쉽게 말하면
가지돌기가 뭐라고? 수신기야. 우리 워키토키로 치면 수신기라고. 야, 우리 핸드폰은 수신과 발신이 동시에 돼, 안 돼? 동시에 되지. 옛날에 니네 그거 보면 있잖아. 전화기 보면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말하는 부분은 발신기고, 이게 듣는 부분, 여기 줄레가 연결해가 이렇게, 이게 뭐야? 수신부지. 그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네. 여기가 수신부입니다. 이쪽이 뭐야? 발신이야. 축삭돌기, 요 끝이. 여기가 발신기야.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축삭돌기는 뭐 한다고? 다른 뉴런한테 자극을 전달시켜 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나. 이 입은 뭐야? 수신이야, 발신이야? 발신이지. 귀가 뭐야? 수신이잖아.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지? 자, 축삭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만납니까? 전달시켜 준답니다. 발신부네, 여기가. 신호를 전달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주무십니까? 좀 깨우십시오. 자, 뉴런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마리집의 유무로 따집니다.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습니다.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는 거, 민마리집 신경. 그죠? 네,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마리집이. 이렇게 있는데 휴반세포 보이죠? 요놈이 많고 돌돌돌돌 말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보면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지. 여기를 뭐라 불러? 랑비의 결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네. 자, 민마리집 신경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 어디가 민마리집 신경이고 어디가 마리집 신경이요? 우리 척수신경, 우리가 중추신경이 민마리집 신경이 많아요. 뇌가 전부 다 민마리집 신경으로 돼 있어요. 네,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이런 가는 게 된 거. 그다음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들은 주로 마리집으로 돼 있어요. 물론 민마리집도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쪽 뭐해? 왜? 자,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도 분류합니다. 기능에 따라서도. 자,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감각기에 있어. 감각신경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그죠? 칠판 봐. 봐봐봐. 야, 엄마가 운전을 해. 시청 로타리가 이렇게 있어. 시청 로타리가 삥 돌아. 돌면 내 몸이 바깥쪽으로 돌리니 안쪽으로 돌리니? 바깥쪽으로 돌리지. 바깥쪽으로 돌려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왜 그 수영하고 나서 옷 같은 거 들고 비 수건 돌리면 어떻게 돼? 물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요 힘을 우리가 뭐라 불러? 원심력이라고 불러요. 들어봤니? 원심력이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용하는 요 힘이 바로 뭐야? 구심력이야. 그죠?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돌잖아. 뭐 때문이야? 구심력. 누가 구심력이야? 중력이 구심력이잖아. 맞죠? 원의 바깥쪽으로 야, 우산 있으면 우산을 비오할 때 우산 잡고 있다가 핑 돌려봐봐. 물방울이 어떻게 돼? 날아가지? 퍼져나가지? 무슨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가요. 위에서 돌리면. 우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삥 돌리면 위에서 바라보면 물방울들이 뭐 한다고?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아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 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리려고 해. 그래서 그걸 뭐라 본다고? 원심력이라고 불러. 왜 이야기하냐면 신경이 봐봐.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지. 그지? 중앙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감각신경이라 불렀는데 들어오는 거라서 뭐라? 구심성 누련이라 불러요. 구심성이라 부른다고. 그 다음 자극을 받았어. 야, 누가 꼬집네? 손 때려. 그래서 뭐야?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다고? 팔에 명령을 내리면 만다고? 중추신경에서 나가지. 그 얘를 뭐라 불러?
원심성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돼요? 운동유련이야. 운동신경이고. 아시겠습니까? 그 나와 있잖아. 구심성, 원심성. 그죠? 구심성 뉴런. 자, 감각기관에서 생성된 신호를 중추신경으로, 중심으로 보내, 안 보내? 보내지. 그럼 중심 입장에서 들어오지, 신경이, 자극이. 그죠? 그래서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이야. 알겠니? 그죠?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입니다. 뇌는 다시 5개로 나누죠. 대뇌, 중간뇌, 뭐 간뇌, 연수 이렇게 하고 나누죠. 그죠? 그죠? 나눕니다. 손에도 있고. 자,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구심성 신경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여 원심성 신경으로 반응을 내리고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 뭐라고?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은 주로 어디에 연결돼 있어? 뼈나 근육에 연결돼 있어. 그죠? 중추신경의 명령이 밖으로 뭐 한다고?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 불러? 원심성이라고 부른다고.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 나가는 거니까. 오케이? 되셨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봐봐. 감각기관이야.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 딱 받으면 따뜻한 느낌이 왔어. 따뜻한 물이 닿았어. 쭉 옵니다. 감각신경을 타고 와가지고 뭐 한다고? 자극을 줘요. 그럼 내가 그걸 느껴 안 느껴? 느끼지? 그죠? 그럼 따뜻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입에다가 명령을 내는 거.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나가는 거지. 명령을 해야 안 해? 하지. 특이한 뉴런이 하나 있어. 어느 게 특이한 뉴런입니까? 누가 특이합니까? 네? 연합이 연합 특이하죠? 연합 뭐가 없어? 말이 집이 없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연합 뉴런은 주로 뭐로 돼 있다고? 민말이 집으로 돼 있다 했지?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뭐? 그래, 감각에 뭐? 그래, 이거.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중앙에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칼라로 이렇게 안 주잖아. 그제 이 새끼야. 그죠? 중앙에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연합 뉴런은 찾기 쉬워요. 왜? 가운데 포지션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센터에 있잖아. 그지? 근데 감각하고 운동은 지금은 이게 감각기관이라고 이렇게 줘서 그렇지. 이 그림 줘서 그렇지. 이렇게 반응기관이라고 줘서 그렇지. 계속 구분되지만 잘 구분이 안 돼요. 야, 뭐야 이거.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헷갈린다고. 뭘 본다고? 감각신경의 신경세포체, 누르는 신경세포체가 뭐 있다고?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감각뉴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됐니? 네. 자, 풀어. 윤서연, 넌, 너는 모텔비 내고 가. 알겠니? 김범수, 권우진, 너희 놀이공원 입장료 내고 가. 알겠어? 놀이공원 입장료 내고 가. 너희 새끼 수업 안 하고 놀러 갔잖아. 그럼 놀이공원 입장료 내야지. 뭐? 푸삼, 빨리빨리 푸셔.
고객님, 핸드폰 안 넣어? 고객님, 지원아, 핸드폰 넣어라. 지원아, 핸드폰 넣어라, 빨리. 지원아, 너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 엄마한테 날려준다. 엄마 들으라고. 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자, 봅시다. 어떤 유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 C는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랍니다. 아, 그렇답니다. 자, 여기가 신경세포체, 여기가 가지돌기, 여기가 축삭돌기가 되겠네. 그죠? 놀이공원 오신 분, 잘 보세요. 아주 돈 내고 가시고, 입장료 내고 가세요. 자유이용권 이용하셨으니까, 자유이용권비도 내시고.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에 기호를 쓰십시오. 습니다. 그죠? 자,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는 부위. 누구입니까? A죠. 신경세포체. 다른 유료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부위. 축삭돌기. 자, 다른 유료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 가지돌기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호를 받고 신호를 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 여기서 봐봐. 여기 A 뉴런이야. A 뉴런에 자극을 딱 가하면 여기서 만다고 자극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럼 여기 뭐냐? 자극을 주는 쪽이지. 여기 뭔 쪽이야? 받는 쪽이지. 이해돼요? 그죠? 네. 자극을 그 다음에 용어도 하나 더 알아셔야 되는데 뉴런이 이렇게 있어. 봐봐. 얘들아. 뉴런이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극이 자 여기에다가 내가 자극을 딱 가했더니 요 자극은 가지 쪽으로도 가고 축삭 쪽으로도 이렇게 가거든요. 이 가지에서 앞에 있는 축삭으로는 가 못 가? 못 가요. 못 가거든요. 근데 축삭에서는 가지로 가지. 이렇게 축삭에서 가지로 자극이 이동하는 걸 뭐라 불러? 전달이라고 불러. 상호나 받아봐. 이게 뭐야? 전달이야. 이해되니? 그지? 이걸 뭐라 부른다고? 전달이라고 부른다고. 자극에. 근데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을 주면 양쪽으로 가지로 축삭으로도 가고 가지로도 가지. 이걸 뭐라 불러? 전도라고 불러요. 자극이 여기 있네. 쭉 왔어. 이렇게 왔어. 내 안에서. 이건 뭐라고? 전도라고. 오케이? 전달과 전도의 차이입니다. 다음. 자, 기능이 서로 다른 뉴런 A, C가 연결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아, 어디가 있네? 신경세포체 여기 있네. 여기 뭐야? 감각이죠. 감각이니까 뭐야? 구심성이죠. 여기가 민마리즘 누르는 데 있네. 여기 연합이네.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남은 거니까 운동이 되겠네. 운동이니까 원심성이죠. 자, 중추신경계에서 나온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거. 여기가 반응기관이잖아. C가 되겠죠.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거. B죠. 아이고. 전달하는 누리 OX. 맞네. B다. 맞네. 얘는 틀렸고. 신호는 뭔다고? 구심성에서 연합으로 원심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죠?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테니? 아이고, 이거 틀렸네. Sorry. B가 아니고 누구야, 이거? 누구야? C죠? 죄송합니다. XXO죠, 그죠? 문제를 이상하게 풀면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이상하게 풀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해. 자, 신경 자극의 전도입니다. 전도가 있고, 뭐가 있어? 전달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어디 있냐?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전달이 있죠. 전도라는 건 뭐라고?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양쪽으로 다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축삭에서 어디로? 가지로 가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봐라. 우리가 민마리즘 뉴런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한 그림이 무슨 그림이야? 요 그림이야. 요 놈을 확대한 그림이 요 그림이글랑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잘 봐. 뉴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요 부분을 여기 축삭인데 여기를 확대해 볼게. 얘를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뉴런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렇게 생겨 있는 놈들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냥 너희한테 그냥 뭐 상징적으로 그린 거야 그냥.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자, 이게 있는데 자, 이게 뉴런의 세포 뭐야? 뉴런의 안쪽이야. 안쪽이고 여기가 뭐야?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입니다. 안쪽에는 무슨 이온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안쪽에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무슨 이온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나트륨이 많아? 칼륨이 많냐 하면 안쪽이 무슨 극을 띠고 있어? 얘들아. 안쪽이 어디 갔냐? 그림이 안 나오네. 아, 있네. 안쪽은 무슨 극으로 돼 있다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대전돼 있어요. 두껍다. 안쪽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바깥쪽은 무슨 극을 띠고 있어? 플러스 극을 띠고 있어요. 극이 뭐하고 있어?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바깥쪽은 플러스 극으로 돼 있고 안쪽은 무슨 극으로 돼 있어?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바깥쪽은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띄게 있고 안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띄는데 왜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냐 하면 잘 봐요. 안쪽은 왜 마이너스를 띄냐면 안쪽에는 특정 양이온이 많은데 누가 많아? 칼륨 이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칼륨 이온이 누구보다 작아? 음이온보다 작아요. 수보다 작아요. 그래서 안쪽이 무슨 극을 띠고 있어?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이것들이 놀이공원에 와서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 하지 말라고. 했다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이렇게 죽으려고. 미친놈들 아니야.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줄게 이거. 저번에는 저번에 수업시간 앉아가지고 야, 너 고2 맞아? 야, 집에서 자. 학원 오지 말고. 예전에 어떤 어머니 상담하니까 그러더라. 그 어머님이. 저는 학원에 전기세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그거는 1도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니? 너 지금 나한테 전기세 보태주러 왔다고. 이 새끼들아. 우리 학원이 걱정돼? 유지비가 걱정되고. 전기세 보태주러 오지 말고 공부하러 와. 이 호랑말코 같은 놈들아. 호랑말코가 뭔지는 알아? 국어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큰일 났네. 찾아봐. 네이버에 호랑말코가 뭔지. 오랑캐다 이 새끼야. 자, 바깥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데 저기도 못 두나. 자, 바깥은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나트륨 이온이 누구보다 많아? 음이온보다 많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은 자극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깥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안쪽은 마이너스 극을 떼요. 알겠습니까? 그럼 왜 이래요, 선생님? 원래는 세포막이 있으면 양쪽의 농도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 같아지려고 하지. 같아지려고 해요. 같아지려고 하는데 여기가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뭐라고 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러요. 펌프가 돌아가요. 펌프가 쭉 돌아가면서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뭐해? 빼내요, 바깥으로. 그죠? 바깥으로 나간 칼륨은 만다고 안쪽으로 들여넣어요. 얘들아, 펌프 돌리려면 에너지 더 해야 돼? 써, 안 써? 펌프를 돌리고 싶어. 그럼 에너지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ATP 써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나트륨과 칼륨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통로가 있어.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칼륨은 칼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1학년 때 배웠지? 이온은 어떻게 이동한다고? 세포막을 이동하는 게 있어. 두 가지 봐. 세포막은 뭐하고 돼 있어?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돼 있지. 크기가 작은 분자들, 지용성 분자들은 어딜 통과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라다가 큰 이온 같은 것 분자들은 어딜 통과해? 막 단백질을 이용한다 했잖아. 이게 통로가 막 단백질이야. 내가 그린 이게. 실제는. 얘가 막 단백질이라고, 누구라고? 요놈이라고. 이게 막 단백질이야. 여기를 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통하는데 내가 막 단백질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지금. 근데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와요. 통로가 땅 하고 열려요, 이렇게. 통로가 땅 하고 열리면, 아유, 쏘리. 통로가 이렇게 땅 하고 열리면 밖에 있는 나트륨이 마을 수 있어? 자, 가자 하고 마을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와?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나갈 때는, 야, 나가, 하면 나가? 안 나가요. 뭐? 펌프로 내쫓고 버려야 돼요. 펌프로. 선생님, 여기 열면요, 여기 많아지면 나중에 나가지 않을 거, 안 나가요. 항상 나트륨은 어디가 많아? 바깥이 많아요. 칼륨은 항상 어디가 많다고? 안이 많아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려고 해. 퍼져나가는 건 뭐라 불러?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 뭐야? 확산이야. 확산돼서 들어와요. 아,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뭐라고? 확산이야. 확산이 되면 ATP 씁니까? 안 씁니까? 얘는 ATP 안 써요. 그죠?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칼륨 통로를 딱 열어줘요. 이렇게 열어줘. 그럼 안에 있는 칼륨이 만다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것도 역시 뭐야? 칼륨이 어디가 높다 있어? 안쪽이 높다 있지. 안쪽 농도에서 바깥쪽 농도로 나갑니다. 이건 뭡니까? 확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치? 그리고 자극이 딱 안 받으면, 이게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은 들어오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통로가 칼륨이 만다고 나가요. 유출돼요. 그래가지고 자극을 더 이상 안 받아. 그럼 통로가 둘 다 닫히거든요. 그럼 누가 돌아가? 펌프가 돌아가요. 펌프가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요. 한 번 돌 때 3개의 나트륨이 들어가요. 몰라도 돼, 이거는. 이건 대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돌 때, 펌프가 한 번 돌 때 칼륨은 몇 개 들어와? 2개가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3대 1의 비로 3개 내보내고 2개 들어오고 3개 내보내고 2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펌프가 작동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펌프를 돌려요. 알겠습니까? 펌프가 계속해서 돌아가가지고 안에 있는 나트륨은 계속 빼내고 밖에 있는 칼륨은 많은 거야?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에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안 만들어? 농도 기울기를 만든단 말은 특정한 곳에 특정한 이온이 많게끔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온이 많게끔 이렇게 만다고 농도를 다르게 해주는 걸 뭐? 농도 기울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뭐가 많아? 칼륨이 많게끔 이렇게 조절한다고. 알겠습니까? 누가? 펌프가.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우리 세포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뭐에 들어온다고? 확산해서 들어와요. 확산해서 들어올 때는 에너지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 봅시다. 일단 자, 신경자극입니다.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신호로 신경자극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한다면 줄 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니네 도미노 본 적 있지? 도미노 있잖아. 자, 막대기를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쭉 세워놨어. 하나 딱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 뚜루룩 넘어가지. 똑같은 거야. 도미노하고 똑같은 원리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통로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통로가 있는데 어쨌든 바깥쪽은 무슨 극을 띠고 있어? 이렇게 플러스 극을 띠고 있어요.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안쪽은 무슨 극을 띠고 있어?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띠고 있어.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세포막 안쪽, 신경세포 안쪽과 바깥쪽이 나누어져 있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분극이라고 불러요. 나누어져 있는 걸 어디 갔냐? 분극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나누어져 있는데 자극을 받잖아. 혹은 자극이 오잖아. 딱 자극을 딱 받으면 잘 봐.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 뭐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면서 밖에 있는 나트륨이 뭐 한다고? 자, 가자 하고 밀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나트륨이 다량 뭡니까? 유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자극을 먼저 받지. 자극을 먼저 받으면 뭐가 열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통로가 열려 이렇게. 그럼 뭐가 돼? 두 번째, 나트륨 이온이 뭡니까? 유입이 되겠지. 그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통이 열려서 통로를 통해서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부분에는 나트륨의 양하고 칼륨의 양을 더하면 얘가 뭐보다 많아져? 음이온보다 많아져요. 그럼 극이 무슨 극으로 바뀌어? 안쪽이 무슨 극으로 바뀌어? 플러스 극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요 안쪽이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 그럼 반대로 밖에 있는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나트륨의 양이 음이온보다 순간적으로 작아졌어. 무슨 극으로 바뀌어?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극으로 바뀌는 거야. 극이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바뀌어. 바뀌어서 극이 뒤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지? 이게 도미노식으로 만다? 옆으로 전달돼요. 그 다음 순간에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착착착 하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만다고 쭉 가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탁탁탁 열리면, 먼저 나트륨 통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가 있단 말이야. 얘가 먼저 열려요. 그 다음에 얘 열리고, 그 다음에 얘 열리거든. 얘 열릴 쯤 되면 여기가 닫혀요. 그 다음에 얘가 열리면 얘 닫히고, 얘가 열리면 닫히고. 통로가 먼저 탁탁탁 열리면서 나트륨 쫙 들어오잖아. 그럼 뒤에서 통로가 막 닫히면서 가요. 그럼 극이 뒤바뀌어 안 뒤바뀌어? 뒤바뀌지. 이렇게 해서 만다고 자극이 이동하는 거라고. 전기적 자극이 뒤바뀌면서.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야? 자극이 전달하는 방향이야.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봅시다. 조용히 안 해? 이런 씨. 조용히 해. 자, 되는데 자, 세포 밖을 기준으로 보면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인데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보면 안쪽이 뭐야? 자극을 받지 않을 때 마이너스 70mV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휴지 상태라고 하거든요. 휴자가 무슨 자자면 쉴 유자입니다. 쉬고 있는 거야.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 휴지 전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70mV를. 자, 봐봐. 바깥에 뭐가 많아? 플러스 많아, 안 많아? 노란색 플러스가 많지. 어떤 이온이 많아? 나트륨이 많아요. 안쪽에는 파란색 플러스가 많네. 음이온은 안 쓴 겁니다. 그림을. 파란색 플러스가 많지. 뭐가 많아? 칼륨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나트륨이 뭐더 많아? 음이온보다 많아.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어. 이렇게 플러스를. 안쪽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이 뭐보다 작아? 음이온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무슨 극을 띄고 있어?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띄고 있다고. 그래서 극이 나누어져 있어? 안 나누어져 있어? 나누어져 있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뭐라 불러? 분극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돼요? 그죠? 그 다음에 통로 이야기도 하면 나트륨 통로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어. 나트륨 통로는 여기 있죠? 딱 잠겨 있어요. 그죠? 열릴 때 확실하게 열리고 닫힐 때 확실하게 닫혀요. 근데 문제는 이 칼륨 통로야. 칼륨 통로는 이게 에러가 많이 나요. 많이 나가지고 딱 닫았는데 안 닫히고 이렇게 닫히다가 한 번씩 열려요. 또 기분 좋으면 이렇게 열려가지고 안에 있는 칼륨은 잘 나가 안 나가. 자극을 받았는데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칼륨이 조금씩 새요. 칼륨 통로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럼 바깥으로 새는 칼륨은 뭐 해야 돼? 다시 안으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겠지. 누가 돌아? 펌프가 돌아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야. 그래서 평상시에 자극을 받지 않고 니네가 네 집에서 앉아가지고 잘 때 가만히 자지. 펌프가 계속 돌아가요. 그럼 에너지 써, 안 써? 써요. 뭘 써? ATP를. 그죠? 자, 나트륨 펄리는 3개의 나트륨 이온을 안으로 밖으로 분반하고 있죠.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3개의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에서 밖으로 운반하고 2개의 칼륨 이온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없었는데,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었거든요. 들어왔네. 그래서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게끔 안쪽에는 뭐? 칼륨이 많게끔 이렇게 만다고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요. 누가? 펌프가. 됐니? 그 다음에 봐.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뭐 됩니까? 확산됩니다. 확산 동글뱅이. 에너지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ATP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야, 너희 둘이 남어 이 새끼야.